ETF 시장에선 자금 쏠림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 ETF는 반도체와 방산 같은 특정 테마로, 해외 투자 ETF는 미국 대형 지수 중심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모습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국내 투자 ETF의 경우 자금이 특정 테마로 쏠리고 있다고요? 네, 코스피 상승을 이끈 업종 중심으로 자금이 빠르게 몰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ETF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15조 4천억 원에서 지난 26일 기준 38조 7천억 원으로 151% 증가했고요. 방산 ETF 역시 2조 2천억 원에서 4조 3천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업종 내에서도 대표 상품으로의 집중도가 높습니다. 반도체 ETF에서는 타이거 반도체 탑10과 코덱스 반도체가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있고, 방산 ETF는 플러스 K방산 한 종목이 4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지수 상승을 주도한 업종으로 자금이 따라붙는 이른바 테마 추격 매수 성격이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해외 투자 ETF의 양상은 어떻습니까? 네, 국내에 상장된 미국 투자 ETF의 경우 특정 테마보다는 대형 지수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S&P 500 추종 ETF는 지난해 말 22조 9천억 원에서 28조 7천억 원으로 25% 증가했고, 나스닥 100 추종 ETF도 14조 6천억 원에서 18조 9천억 원으로 30% 늘었습니다. 증가율은 국내 반도체, 방산 ETF보다 낮지만 자금 집중도는 더 높은 수준입니다. 국내 상장 미국 관련 ETF 전체 시가총액 115조 4천억 원 가운데 S&P 500과 나스닥 100 추종 상품 비중이 44%에 달하는데요. 미국은 중동 지역 긴장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금리 변수 영향으로 섹터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개별 테마보다 분산 효과가 있는 대형 지수형 ETF 선호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 이른바 주니어 ISA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지방선거 공약으로 아이 지원 펀드를 내세운 만큼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먼저 발의된 법안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김상훈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니어 ISA 도입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법안의 핵심은 아이가 출생한 뒤 만 18세까지 ISA를 통해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할 경우 적립금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고 이자와 배당 소득 등을 비과세하는 겁니다. 납입 한도는 연간 360만 원으로 월 30만 원 수준이며 19년간 총 6,84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투자 수익 등을 더해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현재도 미성년자 자녀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 속에 주식 계좌를 개설해 투자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부모의 투자금 지원을 받으면 10년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았나요? 네, 정부는 국정과제로 우리 아이 자립펀드 도입을 추진 중인데요. 출생 후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부모가 아동 명의의 펀드를 가입해 매달 최대 10만 원씩 18년을 납입하면 정부도 이에 매칭해서 10만 원씩 지원금을 줘서 5천만 원가량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제도입니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이 재작년에 발의됐지만 정부 지원금에 따른 재정 부담에 현재 계류 중인데요.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5년간 35조 5천억 원, 연간 7조 1천억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선 지방선거 대표 공약으로 우리 아이 자립펀드를 내세우면서 정책 추진 의지를 다시 드러냈습니다.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오는 7월까지 타당성 연구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국회는 타당성 연구 결과 등을 종합해서 주니어 ISA와 우리 아이 펀드를 병합 심사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 등의 상품을 제공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책모기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 용역에 나서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리 인하 신호탄일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정책 모기지 금리가 적정한지를 따져본다고요?
그렇습니다. 주금공이 금융시장 변화를 반영한 수수료 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오늘 발주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책 모기지 금리 모형과 수수료 체계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서 정책 모기지 금리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합리적인 수수료와 금리 체계 개편으로 정책 모기지 금리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겠다는 목적을 주금공은 밝혔습니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용역으로 정책 모기지 금리를 무조건 낮추겠다고 정해두지는 않았다면서도 최근 금융시장 변화를 반영해서 현재의 금리와 수수료 체계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금공은 9월 중순까지 용역을 진행한 뒤 이번 연구 결과를 실제 상품에 어떻게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금리와 수수료 적정성은 어떻게 따져볼 수 있습니까? 네, 주금공은 국내외 모기지 시장의 금리는 물론 대출채권 양수도와 유동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 사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를 토대로 정책 모기지 상품의 금리와 수수료 적정성을 검증하고 주금공 재무와 손익 영향을 분석한 뒤 새 모형을 짜겠다는 계획입니다. 주금공은 다음 달부터 부동산 규제 지역을 대상으로 금리 차등화를 시행할 예정인데요. 5월 11일부터 규제 지역 내의 주택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받을 경우 0.1%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돼서 서울 전역과 과천, 광명, 분당 등 경기도 12개 지역에서 보금자리론을 신규 신청할 경우 타 지역에서 할 경우보다 금리가 비싸집니다. 과거 주금공이 투기 지역을 대상으로 가산금리를 부과한 적은 있으나 그보다 넓은 규제 지역을 대상으로 금리를 차등화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중동 전쟁 여파에 고금리, 고물가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시중은행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대출 연체율이 전방위적으로 급등하면서 10년 만에 최악의 지표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먼저 1분기 시중은행 연체율 얼마나 나빠졌습니까? 네, 5대 은행의 1분기 말 평균 연체율은 0.4%로 지난해 4분기 말보다 0.06%포인트 올랐습니다. 5대 은행에서 모두 대출 연체율이 상승했는데요. NH농협은행의 1분기 연체율이 0.55%로 건전성 지표가 가장 안 좋았고 특히 가계 연체율이 0.46%로 약 10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대출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데다 고물가로 가계 실질소득이 줄면서 원리금을 연체하는 차주들이 늘어난 탓입니다. 은행 전반적으로는 부동산업 연체율이 눈에 띄게 악화했습니다. 하나은행의 부동산업, 임대업 연체율이 0.57%로 지난 2016년 2분기 이후 약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달성했는데요. 자영업 침체로 공실률이 증가해 연체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부실 채권이 쌓이는 게 더 큰 문제죠? 그렇습니다.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 이하 여신 NPL 비율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1분기 5대 은행 전체 NPL 평균치는 0.37%로 전분기보다 0.04%포인트 올랐는데요. 5대 은행 모두에서 기업 부문 NPL 비율이 상승했습니다. 고금리와 경기도나 이중고로 기업들의 상환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고 개인회생 차주와 저신용자 부실까지 겹치면서 전체 부실채권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향후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오르면 부실채권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있어 은행들은 건전성 관리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공무원 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난해 10조 원 규모의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사실상 밑빠진 독에 물붓기 양상이다 보니 공무원 연금 등 직역연금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공무원 연금 적자가 매년 커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입자들의 연금 기여금, 즉 보험료 수입보다 지급되는 연금이 더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예상 보험료 수입은 14조 8,600억 원인데 반해 지급액은 24조 2,400억 원이 넘는 만큼 고스란히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이 정부에 요청한 보전금은 지난해 10조 475억 원으로 1년 사이 17% 늘었고 5년 사이 8배 불어났는데요. 7년 뒤인 2033년엔 지금의 2배가 될 걸로 추산됩니다.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보니 개혁의 목소리가 크죠. 네, 공무원연금과 상황이 비슷한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지출은 법으로 규모가 정해져 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의무 지출입니다.
내년도 정부 의무 지출은 415조 1천억 원으로 매년 정부 전체 지출의 54%를 차지하고 매년 늘어날 전망입니다. 구조 개편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직역연금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금 전문가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의무지출 급증의 핵심 원인인 직역연금 개혁을 배제한 채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만 건드리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연금 재정 상태를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반도체 값이 치솟는 이른바 칫플레이션이 확산하면서 그 영향이 가정 곳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PC와 모바일에 이어 이제는 콘솔 게임기 가격까지 오르고 있는데요. 어린이날을 앞두고 게임기를 사려던 부모들의 부담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언제부터 가격이 오르는 건가요? 오는 5월 1일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콘솔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 5의 가격이 최대 43% 인상됩니다. 디지털 에디션은 기존 59만 8천 원에서 85만 8천 원으로 26만 원 오릅니다. 일반 모델도 20만 원, 고성능 프로 모델은 18만 원 인상됩니다. 원격 구동을 돕는 플레이스테이션 포털 역시 9만 원 오릅니다. 특히 일반 모델과 디지털 에디션은 지난 2024년 이미 한 차례 올랐던 만큼 소비자 체감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까지 크게 올리는 이유는 뭔가요?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코리아는 글로벌 비용 압박을 가격 인상 이유로 들었는데요. 최근 인공지능 수요 급증 속 메모리 가격이 오른 여파가 게임기 같은 IT 기기 원가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가격 인상 흐름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닌텐도 역시 원가 부담을 언급하며 가격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콘솔 시장 전반으로 가격 인상이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 ITC 청문회에 직접 출석해 미국 상무부의 중국산 배터리 소재에 대한 고율 관세 명령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테슬라, 파나소닉과 함께 중국산 음극재 사용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며 관세 부과를 요구한 미국 내 현지 음극재 업체들과 맞선 건데요.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ITC 청문회에서 중국 편에 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작년 12월 미국 내 음극재 생산업체 연합이 중국산 활성 음극재에 고율 관세를 매겨달라고 ITC와 미 상무부에 청원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중국산 음극재가 불공정하게 낮은 가격에 유입되고 있다며 반덤핑 관세 93.5%와 상계 관세 66.68%, 합산 160% 관세 부과를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12일 ITC 최종 판정이 나왔는데 2대1 부정, 즉 고율 관세가 필요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중국산 음극재 수입이 미국 내 산업 설립을 실질적으로 저해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지난 24일 공개된 판정문을 보면 피고 측 명단에 테슬라, 파나소닉과 함께 LG 엔솔 역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LG 엔솔 측은 이 중국산 음극재가 단순히 싸다고 쓴 게 아니라 미국산 음극재가 아직 원하는 품질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중국산 음극재 사용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 업체들과는 원가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코스트 플러스 방식으로 계약하고 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단지 가격 문제가 아닌 기술 문제임을 부각시켜서 고율 관세 전제 자체를 무너뜨린 논리를 펼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논리가 ITC 판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테슬라는 4명의 증인을 내세워 방어 논리를 주도했고 파나소닉도 LG 엔솔과 마찬가지로 실무 증거를 보완했습니다. LG 엔솔 입장에선 생존을 위한 이익 방어 차원에서 ITC 청문회에 직접 등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160%짜리 관세는 곧 미국 현지 공장의 원가 급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 내 배터리 공급망을 키우겠다는 흐름 속에서 이 정작 핵심 소재는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현실이 이번 판정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든 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이른바 한국판 IRA, 국내 생산 촉진 세제의 구체적인 윤곽이 확인됐습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세제 혜택을 줄 배터리 핵심 품목 7개를 확정하고 재정당국과 협의에 들어갔는데요. 반도체 업계에 대해서도 절차에 착수하며 제도 도입이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산업부가 세금을 깎아주기로 한 7개 품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배터리 셀과 이 4대 핵심 소재를 포함한 총 7개 품목인데요. 이 산업부는 최근 생산 촉진 세제 적용 품목으로 7개를 자체 확정짓고 이 재정경제부에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터리 7개 품목에는 셀, 양극재, 음극재, 이 분리막, 전해질, 전구체, 센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산업부는 경제 안보와 공급망의 중요성, 또 국내 생산 기반 취약성, 이 세제 지원 시의 생산 확대 가능성, 이 글로벌 경쟁과 해외 지원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이들 7개 품목을 확정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해외 생산 비중이 높은 셀 제조사 이 대형 3사도 세금 감면 혜택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요. 산업부는 셀 업체들도 에너지 저장 장치, 이 ESS용 배터리는 국내 생산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도 품목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고요? 그렇습니다. 산업부는 최근 반도체 산업협회를 통해서도 이 품목 선정을 위한 긴급 수요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반도체 소재, 설계, 장비 등 업체들 수십 곳이 지난 16일까지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정부에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지난달 말에 재정경제부는 이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타당성 평가를 해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재경부는 세액공제 지원을 제품 단위당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생산량 기준으로 할지, 생산 비용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비용 기준으로 할지 등 세부안 마련에 나선 상황입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올랐지만 기업 체감 경기는 한 달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표에 모순이 나타난 건데요. 이렇게 나타난 이유가 뭔지, 또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먼저 기업 경기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달 기업 경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산업의 기업 심리 지수는 전달보다 0.8포인트 오른 94.9로 집계됐습니다. 이 지수가 과거 평균인 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심리가 낙관적이고 반대로 밑돌면 비관적이란 뜻입니다. 지수는 지난달 0.1포인트 하락했다가 이달 들어 반등했는데요.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지수가 99.1로 전달보다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제품 재고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업황과 신규 수주 등이 개선됐습니다. 비제조업 지수도 0.1포인트 상승한 92.1을 기록했습니다. 생산성이 하락했지만 매출이 개선됐습니다. 네, 이렇게 지표가 개선된 이유는 뭔가요? 네, 수출 호조세 지속 등으로 제조 업황이 개선된 면도 일부 있지만 무엇보다 원자재 수급 차질로 인해 기업들이 기존 재고를 써서 줄인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재고 요인을 제외한 기업 심리 지수는 전산업 0.1포인트, 제조업 0.4포인트씩 오히려 하락했는데요. 경기 전망도 다소 개선돼 다음 달 전산업 기업 심리 지수 전망치는 이달보다 0.8포인트 상승해 1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습니다. 다만 이 수치 역시 재고 감소 요인을 제외하면 하락한다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또 이달 경제심리지수는 2.3포인트 하락하며 7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였는데요. 소비자 가계 수입과 지출 전망은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혹독한 실패를 맛봤던 현대자동차가 다시 한번 정면 승부를 선언했습니다. 중국에서 겸손을 배웠다며 철저한 현지화로 재기를 노리고 있는 건데요. 중국 베이징에서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현대자동차가 이번 오토차이나 2026에서 처음 선보인 아이오닉 V입니다. 자율주행 기술과 배터리부터 디자인 설계 등에 이르기까지 중국 기술을 통째로 이식했습니다. 과거 중국 시장에서 안일함을 버리고 철저한 현지화에 나서겠다는 각오입니다. We have learned in China to be humble. Chinese market, the speed is tremendous. I think we have taken too long to react to this situation. Thankfully, I think before it's too late, I'm taking the right decision to stay in the market and to, as I mentioned, triple down. I think we're taking all this know-how. 중국 자동차 시장이 단순 완성차 경쟁을 넘어 최첨단 기술 경쟁의 무대로 변모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제조사 샤오미는 1900마력급 하이퍼카를 선보였고 로봇 청소기 업체 드리미도 슈퍼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제 옆에 보이는 차량은 드리미가 출시한 네뷸라 넥스트 1입니다. 고출력 모터 기술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1.8초 만에 도달합니다. 가정기업이 이례적으로 슈퍼카 시장에 진출한 겁니다. 중국 소비자들도 자국 자동차 기술력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喜欢是中国车，中国制造的汽车吧，中国制造的汽车我喜欢，有一些民族自豪感，还有一个就是现在的智能汽车的话，中国汽车对于我们民用来说的话是比较方便。这几年发展的很好，但是还有很多地方需要追赶。 혹독한 실패를 딛고 철저한 현지화로 돌아온 현대차. 과연 중국 시장에서 재도약에 성공할 수 있을지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이란산 석유를 실은 유조선들이 미군의 봉쇄를 뚫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수백만 배럴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아시아로 향했다는 분석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유조선들이 언제 해협을 통과한 건가요? 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24일 하루 동안 이란산 석유 약 400만 배럴을 실은 아시아행 유조선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유조선과 LNG 운반선을 추적하는 위성 분석 사이트 탱커스트래커스.com을 인용해 이들 두 척이 봉쇄망을 뚫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들 외에도 이란산 석유 약 1000만 배럴을 실은 유조선 6척이 최근 며칠간 해협 통과를 시도했지만 미군의 해양 지시를 받고 방향을 돌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이플러와 위성 분석 업체 신맥스에 따르면 현지 시간 27일 하루 동안 벌크선을 중심으로 이라크와 이란에서 출발한 선박 최소 7척이 해협을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일부 선박의 통과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전쟁 전 일평균 140여 척에서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가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한 마이크 왈츠 주 유엔 미국 대사의 발언인데요. 왈츠 대사는 이란의 해협 봉쇄와 해상 기뢰 부서를 인질극으로 규정하고 이란을 국제적 범죄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제법상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인질도 협상 카드도 통행료를 받는 사유도로도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미군이 기뢰 제거 작업을 하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며 국제협력체 일명 해양자유연합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전국 농축협조합장과 농민 500여 명이 국회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공동선언식을 열고 정부의 농협법 개정 추진에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관치감독 중단과 자회사 지도 감독권 유지, 감사기구 신설안 철회, 중앙회장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을 요구했습니다. 정부 감독 대상을 농협 전체로 확대하고 인사추천위원회에 정부가 참여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건강을 부르게 한다는 과도한 개입이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농협 내부 통제 강화와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혁안을 추진 중입니다.